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뭔가가 지나가고 있죠? 이 영상 재미있을까? 오늘 저녁 뭐 먹지?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잠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생각이 뭔지 진짜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죠.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떠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하고 10년 전에 누군가한테 들었던 말 한마디에 아직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생각에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1장. 생각이 뭔지 진짜로 물어본 사람이 없다. 생각이 뭐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알아요?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세어본 사람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의 수가 6만 개에서 많게는 8만 개라고 합니다. 거의 1초에 한 개꼴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95%는 어제도 했던 생각, 그저께도 했던 생각, 작년에도 했던 생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거의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반복되는 생각들이 우리를 반복되는 감정으로 이끌고 그 반복되는 감정이 반복되는 행동을 만들고 그 반복되는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은 어디서 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지금 예측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생각은 그냥 떠오르거든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전날 밤에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고 생각은 뭔가,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2장.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 왜 혁명적인가?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텐데 죽은 뒤에 관 속에 들어가는 걸 생각한 적이 있어요. 꼼짝 못하게 관 뚜껑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혀요. 가슴이 조여오고 진짜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돼요. 그런데 잠깐 뭘 생각한 건가요? 관 속에 들어간 걸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관 속에 없어요. 몸은 멀쩡히 여기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고 감정이 생기고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한테 억울하게 뭔가를 당했는데
집에 와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씩씩대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집에 잘 있어요.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나는 혼자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생각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본질이에요.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은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반응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이 지나갔을 뿐인데 그 생각에 붙잡혀서 그 생각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이게 그냥 한 줄짜리 명언 같아 보이지만 이걸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삶이 달라져요. 정말로요. 3장. 우리는 왜 생각에 끌려다닐까? 뇌의 작동 방식.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까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하고 가볍게 흘려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이유가요. 우리 뇌는 수십만 년 전에 설계됐어요. 그때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위험에 강하게 반응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뭐지? 바람인가? 아니면 맹수인가? 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보다 일단 무조건 도망치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어요. 이걸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해요. 나쁜 일은 좋은 일보다 훨씬 강하게, 훨씬 오래 뇌에 남아요. 누군가한테 칭찬 10마디를 들어도 비판 한마디가 훨씬 오래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더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걱정과 후회와 비교의 영역으로 가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에 와서 뇌가 위험과 비위험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혼날 것 같은 상황을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 반응해요. SNS에서 댓글 하나 달린 것을 부족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반응해요. 발표를 앞두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뇌가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잉 반응은 생각에서 시작해요. 생각 하나가 뇌를 자극하고 뇌가 몸에 신호를 보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배가 아파요. 실제로 아무 일도 없는데 생각 하나 때문에. 4장.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관찰자의 존재.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건 뭔가요? 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무언가, 그게 뭐예요? 생각이 생각을 관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관찰하는 나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알아차리머너스이라고 하고 서양 철학에서는 의식칸셔스너스이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에미티에이COGNITION라고 해요. 표현은 달라도 같은 걸 가리켜요. 이 관찰하는 나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생각해봐요. 하늘에는 구름이 지나가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번개가 칠 때도 있고 맑게 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늘 자체가 구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그대로예요. 생각이 구름이라면 관찰하는 나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평생 한 번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구름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생각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잠깐 지나갔을 뿐이고 불안한 생각이 잠깐 지나갔을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나 구름이다 하고 외쳐왔어요. 검은 구름이 지나가면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화난 구름이 지나가면 나는 화를 못 참는 사람이다. 걱정하는 구름이 지나가면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구름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늘이에요. 이게 처음엔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체험하는 순간이 오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5장.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해요. 첫 번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와요. 행동이 위축되고 도전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좁아져요. 두 번째, 지금 나한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네.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타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 방식에서는 생각이 나예요. 생각이 나를 정의해요. 두 번째 방식에서는 생각이 내 안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어릴 때부터 이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특정 생각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굳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굳어서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역시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생각이었어요. 어릴 때 선생님한테
너는 수학을 못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생각으로 들어와요.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 생각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요. 수학 공부를 안 해요. 수학 성적이 안 올라요. 봐, 역시 나는 수학을 못해. 이렇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그것도 남이 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6장.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과 감정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이 나를 슬프게 해. 이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퇴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드디어 자유다 하고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해요.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지 하고 기대해요. 똑같이 퇴직을 했는데 감정이 왜 달라요? 왜냐하면 감정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생각에서 오거든요. 퇴직이라는 사실은 하나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요.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 불안. 드디어 싫은 상사를 안 봐도 돼라는 생각 해방감. 이 나이에 백수가 됐어 라는 생각 수치심. 같은 사건인데 감정이 달라요. 이게 감정의 진실이에요. 감정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의 결과예요.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가 돼요. 책임의 위치가 달라져요. 외부에 있던 책임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 말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안 변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달라져요. 7장. 과거와 미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고통받는 인간. 여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고통받는 생각들은 대부분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들, 그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사라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에요. 기억은 생각이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에요. 상상도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미 없어진 과거를 후회하면서 나중에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인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서 살고 있어요.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걱정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79%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상황을 잘 처리했다고 해요. 즉,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헛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헛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오늘의 순간들을 날려버리고 있는 걸까요? 또 후회는 어떤가요? 후회는 이렇게 생긴 생각이에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의 내가 아닌 그때의 내가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의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에요. 지금의 내가 그때로 가서 다시 결정해도 그때 그 상황에서는 비슷한 결정을 했을 거예요. 후회는 지금 더 많이 알게 된 내가 그때에 적게 알던 나를 비난하는 행위예요.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요? 8장 생각의 폭풍 반추루미네이션라는 지옥. 생각이 특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같은 생각이 반복될 때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추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속아 먹은 걸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계속 씹고 또 씹는 거예요. 경험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상처받은 일을 며칠째, 몇 주째, 심지어 몇 달째 생각하는 거요. 그 상황을 계속 되돌려 보면서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러면서요. 이게 반추예요. 반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반추는 그냥 고통을 연장하는 거예요. 더 문제인 건 반추를 할수록 뇌에서 그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자주 할수록 그 생각이 더 쉽게, 더 자주 떠오르게 돼요. 잘 닦인 길처럼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경 경로가 이미 너무 깊이 파여 있는 거예요. 반추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왜와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럴까?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 왜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뱅뱅 돌기만 하는 거예요. 반추에서 벗어나려면 왜를 어떻게로 바꿔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요. 왜는 과거를 향하고 어떻게는 미래를 향해요. 그리고 반추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9장 생각의 종류. 모든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예요. 생각 덕분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도구로 쓸 때는 좋아요. 내가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찾고 생각을 마치는 거요. 그런데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문제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쏟아지는 거요. 대화 중에도 딴 생각이 계속 끼어드는 거요. 또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어요.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은 좋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생각도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려내는 것,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끝없이 상상하는 것. 이런 생각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거짓인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 이런 말에 절대, 항상, 결코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거짓이에요. 현실에서 절대와 항상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인지행동 치료 CBT에서는 인지 왜곡 카그니티브 디스토션이라고 해요. 생각이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10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전 방법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 가장 기본이에요. 생각에 휩쓸리기 전에,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생각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거예요. 생각과 내가 동일시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단계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봐요. 지금 나한테 라는 생각이 떠올랐네. 이렇게 생각으로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가 낮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 생각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내가 정말 실패자야? 내가 실패한 적이 있어? 맞아. 근데 성공한 것도 있지 않아? 실패자라는 게 사실이야? 아니,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법정에 세우듯이 증거를 대보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버릴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요?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은 어때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느낌은 어때요? 지금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은 어때요?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멈춰요. 왜냐하면 감각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있거든요. 이게 명상의 핵심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게 명상이에요. 네 번째, 생각에게 고마워하고 보내주기. 이게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걱정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 너 나를 걱정해서 온 거 알아.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어. 가도 돼. 생각은 대부분 나를 보호하려고 온 거예요. 걱정은 위험을 피하려고 온 거고, 후회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온 거고, 불안은 대비하라고 온 거예요. 그 생각의 의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을 억압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룰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글로 쓰기.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써보세요.
쓰는 순간 생각이 외부로 나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있을 때와 종이 위에 있을 때 같은 생각인데도 다르게 느껴져요. 훨씬 덜 무섭고 훨씬 더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씩 3일에서 4일 동안 자신의 걱정과 감정을 글로 쓴 것만으로도 심리적 웰빙이 크게 향상됐다고 해요. 11장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좀 더 깊은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알아차리려고 해도 이미 생각에 빠져 있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5초도 안 가서 다시 딴 생각이 나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게 쉬웠으면 이 영상이 필요 없었겠죠. 그렇다면 왜 이게 어려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우리는 평생 생각과 동일시하며 살아왔어요. 생각이 나고 나는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서 그걸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뇌에서 보면 불편한 거예요. 뇌는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생각의 패턴이 편해요. 새로운 방식은 불편하게 느껴져요. 셋,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도무지 멈추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에 화학적인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뇌는 변해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해서 뇌는 새로운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요.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고 기존에 강했던 경로가 약해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연습하면 달라져요. 천천히 조금씩. 포인트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다가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연습이에요. 그 알아차림이 점점 빨라지면 돼요. 12장 생각과 함께 사는 법적이 아닌 손님으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또 나왔네. 없어져라. 이렇게 생각을 억압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요. 심리학에서 흰 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흰 곰 생각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억압은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생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게 목표예요. 룸이라는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이 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손님을 맞이하는 여관이다. 기쁨, 슬픔, 비열함, 이 모든 감정들이 아침마다 손님으로 찾아온다. 모든 손님을 환대하라. 설령 슬픔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집안을 온통 쓸어버린다 해도 생각과 감정을 손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아도 되고 내쫓으려고 싸우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왔구나, 잠깐 있다 가겠구나, 이렇게요. 손님이 집에 왔어요. 그 손님이 불편해도 손님이 집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나예요. 손님은 잠깐 있다가 가요. 생각도 그래요. 생각이 와도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관찰하는 나예요.
생각은 잠깐 왔다가 가요. 13장. 깨어있는 삶 생각을 넘어서. 가끔 이런 경험하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몰입되는 경험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을 때, 운동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뭔가를 만드는데 완전히 집중할 때, 그 순간에는 머릿속의 잡생각이 멈춰요. 후회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걸 플로플로 상태라고 불렀어요. 완전한 몰입의 상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이 상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명상을 통해서 더 자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하루에 단 5분만 해도 돼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살짝 감고 그냥 호흡에 집중해요.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명상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심지어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요. 생각의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 이게 명상이 주는 선물이에요. 14장. 생각이 나를 만든다. 어떤 생각을 키울 것인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게 한 축이에요.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또 다른 축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의도적으로 키울 것인가예요. 우리 뇌는 무엇을 자주 생각하느냐에 따라 변해요. 자주 하는 생각의 신경 경로가 강해져요. 매일 걱정하는 생각을 반복하면 걱정하는 뇌가 돼요. 매일 비교하는 생각을 반복하면 비교하는 뇌가 돼요. 매일 감사하는 생각을 반복하면 감사하는 뇌가 돼요. 매일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능성을 보는 뇌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진다고 해요. 부정 편향으로 기울어진 뇌를 감사와 긍정으로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넣느냐도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 모두 생각의 재료가 돼요. 부정적인 뉴스를 하루 종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의 재료가 쌓여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SNS를 보면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각의 재료가 쌓여요. 뭘 먹느냐가 몸을 만들듯이 뭘 보고 듣느냐가 생각을 만들어요. 이건 세상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의 재료를 의도적으로 넣고 나를 소진시키는 재료는 줄이자는 거예요. 15장. 당신에게 드리는 말 클로징.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생각이 뭔지, 그 생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워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뭔지 알게 됐어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요.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물론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평생의 연습이에요. 어떤 날은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오늘 배운 걸 다 잊어버릴 것 같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아, 오늘은 내가 생각에 빠져들었구나 하고요.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 있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생각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 폭풍을 바라보는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 하늘,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끌려다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